안녕하세요. 행복한 여고 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자가진피 재생술의 실제 시술 사례 3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나 그렇듯이 콧방울 옆에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주름이 입꼬리 아래쪽까지 굉장히 깊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조금 덜 깊어 보이긴 하지만 수평선을 봤을 때 입꼬리보다 더 아래쪽까지 주름선이 상당히 깊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 전후 사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콧방울 주위에 되게 삼각형으로 꺼져 있던 부분들이 살이 차올라서 훨씬 덜 꺼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꼬리를 따라서 깊이 피어있던 주름들이 많이 차올라 있습니다. 레이저나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가진피 재생술에 의해서 자기 피부 조직 내에서 콜라겐이 재생됨으로 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모공의 사이즈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피부 결도 매끈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 사진입니다. 콧방울 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깊이 피어있던 주름들이 많이 얕아져서 그 주변에 있던 볼살과 그의 경계가 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 사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개 이제 우리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자 바깥쪽에 있던 볼살이 이렇게 처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팔자 부위가 낮아 보여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표정을 많이 짓는 분들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힘으로 해서 꺼지게 되고 그래서 주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처져 내려온 볼살이 아주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진피 재생술만으로도 이분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팔자주름 사례입니다. 49세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아까 분하고 마찬가지로 요 팔자주름이 입꼬리까지 좀 퍼져 있고요. 요 팔자주름 바깥쪽에 볼살이 대개 이런 정도 경계 부위로 늘어져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불독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처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술 전후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팔자주름 자체가 이렇게 꺼져 보이던 부분들이 대부분 채워져서 크게 이제는 꺼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측면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팔자 바깥쪽에 이렇게 볼살이 처져 내려온 게 보입니다. 또 특히 마르신 분들은 더한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꼬리와 팔자 그 사이 부분에 꺼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꺼진 부위를 통해서 가는 주름들이 여러 갈래가 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자가진피 재생술을 시술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팔자주름처럼 보이는 이 꺼진 부분 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 꺼져 보이는 볼 꺼짐 현상까지도 세심하게 디자인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필러만큼은 아니지만 볼륨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자기 피부 조직이 재생이 돼서 그렇게 꺼져 보이지 않고 그렇게 피부가 다시 두꺼워지면 이 상태에서는 표정을 반복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잔주름이라든지 굵은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45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비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볼살이 더 많이 처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가진피 재생술을 채우기만 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리프팅 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의 시술을 통해서 이 꺼졌던 부위가 채워지니까 높낮이 차이도 적어질 뿐만이 아니라 처져서 늘어져 보였던 이 볼살까지도 리프팅이 된 듯한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요, 목주름 사례입니다. 22세의 여자 환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젊은 여성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목주름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 전체 길이를 통틀어서 상당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 깊은 주름이 있고요. 그 아래도 한 2줄 정도의 주름이 또 있습니다. 4번 시술을 하고 지금 1년째 사진입니다. 환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 주름은 아직 약간 남아 있어 보입니다. 또 이쪽 왼쪽 승모근 쪽에 보시면 이쪽에 어느 정도 깊은 주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하고 난 뒤에 보시면 피부톤마저도 상당히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피부 밑에 입자가 아주 고운 필러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미주란 주사를 갖다가 골고루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각종 목에 할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가 진피 재생술만큼 이렇게 목 피부 자체를 재생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봐집니다. 왼쪽 측면 사진입니다. 깊어 보였던 이 주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중앙에 좀 짧게 있던 두 개의 주름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런 주름들, 그 다음에 데콜테 라인에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있던 주름들이 없어지고 그 주위의 피부 자체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돼서 그냥 이전에 마치 주름이 없었던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45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모양도 보이지 않고 이 목선 뒤쪽에 있던 그리고 데콜테 라인에 있던 이런 주름들도 좋아졌습니다. 목주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얼굴에 하는 자가진피 재생술은 거의 멍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길이가 길고 촘촘히 것은 따라서 많이 찔러야 되기 때문에 꽤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멍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시술하는데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고 목 스카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늦가을이나 겨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목주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문의해 주시고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팔자주름 두 케이스와 목주름에 대해서 전후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행복한 여호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